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손정희와 캐시우드인데 둘이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이때, 캐시우드는 이때인데 손정희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쉽죠. 저 되게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후회를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거 판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상황인데,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평가를 했을 때 엔비디아를 별로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 23년도에 팔았잖아요. 보면 사실상 이 조정의 하락의 공포에 팔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팔 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 팔았다는 거는 캐시우드 또한 똑같은 사람이고 돈이 많든 적든 뭐 유명한 투자자든 아니든 사람이 느끼는 그 심리 상태는 매우 똑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 내용 이따가도 말할 거니까 꼭 잘 봐두세요. KB증권의 원달러 전망이라고 해서 달러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정도부터 살짝 내려서 내년 4분기까지 달러가 쭉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KB증권에서 가끔 뭐 우리나라 부자 보고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그 자료들이 좋아요. 되게 맞는 경우도 있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달러 N과 달러와 N과 달러 원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달러 N과 뭐 달러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로zo의 경기 오르찬 축소 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미국의 ESI 지수랑 유로 ESI 지수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3년도에 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기의 온도차,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어디는 되게 좋은데 어디는 좀 덜 좋거나 나빠가지고 그 괴리가 크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경기가 좋았는데 유럽은 굉장히 안 좋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맞춰지면서 이제는 뭐 경기를 비슷하게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둔화되고 있는 미국 고용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미국의 판매 추이도 지금 보면은 좀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구매를 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트라이프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스트라이프는 암호화폐 결제 제품에 USDC를 추가하고 법정화폐 암호화폐 온램프에 USDC 온베이스를 추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애플페이로 암호화폐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건데 세상이 정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해가요. 우리가 모든 기업을 알 수 없잖아요. 해외에. 특히 한국에 있는 기업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고 그 새로운 거의 중심에 크립토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네크. 어제 좀 들썩였던 게 이거죠. 바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네크에 있는 사람인데 바네크가 미국 최초로 솔라나 상장 지수펀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해서 얘기를 쭉쭉쭉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는이라고 해서 이더와 솔라나를 동일 선상의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하고 이 내용은 쭉 한번 화면 멈춘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보고 계신데요. 자,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면 저희가 강조하는 게 EMA 21일선의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몸통 마감되면서 주봉이 마감될 때 몸통으로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주봉 마감이 3일이 남은 시점이에요. 금, 토, 일 3일이 남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래로 뚫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위에서 마감될 수도 있고 지금의 음봉이 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요.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양봉이 되는 거고 워스트 케이스는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에 차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위에서 마감을 한다고만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 주봉과 월봉의 시작인 것을 감안하면 장세가 다시 반전돼서 저점이 나왔고 양봉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월봉만 보더라도 MA 7일선에서의 월봉 꼬리 지지가 됐었는데 이거는 보통 불장의 초입에서나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면서 다시 불장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주봉도 지금 EMA 21일선에 맞닥뜨려져 있고 월봉도 MA 7일선 꼬리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한들 월요일날 다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도미넌스를 같이 보시면 도미넌스의 주봉 차트가 이렇게 쭉 지지선을 이어서 보면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 결국 알트가 좀 더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미니 알트장이라고도 규정 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가 저번에 떨어질 때, 자 볼게요. 요 구간들에서 대부분의 알트들이 더 떨어졌어요. 하락하는 갭이 더 컸고 먼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의 도미노스가 조금씩 오르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떨어질 구석이 없어서인지 비트가 저점을 찍으러 갔을 때 알트들은 오히려 저점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상태의 가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반등을 해줘서 만약에 이 네모 박스에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알트들은 이미 전 고점의 근처를 먼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6만 후반대 부근에서는 알트들이 전고점에 도착을 할 것 같다. 이제 그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4,100달러겠죠. 여기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로 봤을 때는 아마 뭐 0.74 정도나 여기 95, 많이 가면 95 정도까지일 것 같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시인지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YGG는 뭐 1.7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알트가 조금 더 먼저 오를 것 같고, 비트가 신고점을 갈 때는 또 알트가 덜 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나서 비트가 조정을 줄 때 알트가 또다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계속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고점 회복만 하고 저점도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근데 그때가 정말 아까 엔비디아 자료를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털리는 과정이고, 그때 가서 조정 때 비트를 사게 되면 비트는 오히려 덜 오르고 알트가 더 오르는 환경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먼 얘기긴 해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알트를 들고 있으면 어차피 저점에 사지는 못합니다. 발바닥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봉으로 보았을 때 RSI와 해시리본을 잠깐 볼게요. RSI가 거의 24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25.6이네요. 25.6인데 쭉 보면 지난 코로나 빔 이때 22년 11월 이후로 별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 저점이었죠. RSI가 25 정도면은 일봉상에서 무조건 사볼만 한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의 자리이긴 합니다. 그게 저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 한 가지 지표가 더 겹쳐 있죠. 카피슐레이션, 해시리본의 카피슐레이션이 겹쳐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때 코로나가 아니라 FTX 사태 때랑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기에 좋은 구간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23년 8월 달에 있었던 조정에서도 결국 카피슛이 먼저 떴고 바이가 뜨면서 이제 RSI가 좀 꼬꾸라 박았었는데, 이번에는 카피츄레이션이 뜨고 바이가 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떴기 때문에 가장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보면 카피추가 뜨고 나서 카피추가 뜬 상황에서 저점이 나오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이가 뜰 때는 이미 조금 올라가거나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이가 딱 뜨는 게 이상적이에요. 보시면은 딱 FTX가 이랬는데, 카피추가 떴을 때가 저점이 나왔고 다시 저점을 찍으러 가진 않았고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어요. 근데 바이는 이미 살짝 오른 시점에서 바이가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샀다 쳐더라도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달랐던 게 이제 이런 구간인 거죠. 보면 카피추가 떴을 때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가 바이가 떴을 때 바로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다라는 건데, 결국 잠깐 뒤를 보면 결국 바이가 뜨고 나서 올랐다라는 게 뭐 일맥상통하죠. 지금의 상황이 되게 제너럴한 상황이다. 카피추가 떴을 때 저점을 찍었고 나왔고 그 다음에 횡보하면서 바이가 뜨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상황이 제일 보편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봉 잠깐 봤잖아요. 이 월봉이 사실상 MA7일선을 지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도 물론 약간 횡보와 오름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7월달을 월스트 케이스라고 해도 다음 달에 결국에는 58,500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 MA7일선 또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마 6만 정도까지 보겠죠.
결국 우리는 횡보 및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